금요일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오늘도 슬기 박슬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박슬기 씨. 네. 요즘 제가 봤을 때 한 예. 번씩 아플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3, 34에 접어들면서 3, 4. 그래서 저는 4. 예. 예. 그래서 살짝 좀 뭔가 몸이 좀만 그쵸. 무기력해지고 병원을 저도 벌써 한 두세 번 갔다 왔어요. 올 들어. 주사도 많이 맞죠? 네. 왜냐면 빨리 나아야 되니까 방송을 그렇죠. 하려면. 근데 주사 맞을 때 저는 예전에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네.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애가 저였는데 요즘에는 막 인상이 써지더라고요. 무서워요. 막 엄살 부리게 되고. 맞습니다. 병이 나서 몸이 아플 때 주사를 맞습니다. 네. 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도 맞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기 시작했을까요? 또 아주 먼 옛날에는 병이 나면 어떻게 치료를 했을지 오늘은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좀 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슬기로운 의학 타임머신 생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같이 우리 타임머신을 운전해 주실 분이 좀 필요하죠. 네. 우리끼리 갔다가는 뭐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요. 네.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어요. 못 옵니다. 예. 그래서 기생충을 연구하는 의학자로 잘 와. 알려진 분, 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 서민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와. 여기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예,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오늘 또 꾸미고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도 안 꾸미고. 너무 멋있어요, 오늘. 이 교수님, 우리 의학 역사까지 알 필요가 사실 있을까요? 의학 세계사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의학의 네.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의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네. 거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출판사가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반의학이라고 약간 그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음모론 같은 게 펼치면서 네. 이렇게 반의학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얻은 의학적 진보인데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나키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키. 안 아프게 아이를 키우는 방법 아니 말하는 아나키가 약 안 쓰고 약안 쓰고 키우는 뭐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막 숟가락 주고 막 이런 예.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나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사실 오늘 태어난 여자아이가 이제 평균 86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를 넘어가지고 90세에 그래서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얘기까지 100세 나온 시대. 거잖아요. 100세 예. 시대.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게 이게 사실 얼마 안 됐죠? 언제부터인가요? 거의 19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4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와.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그런 나이네. 그때면. 그렇죠. 우리 예. 벌써 죽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조선 왕 같은 경우도 예. 조선 왕의 평균 나이가 거의 한 44세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온갖 의학적인 그런 관리를 받았는데도 받았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찍 사망을 했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예. 때는. 맞아. 어이를 항상 옆에 두고 사셨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허준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리고 어이가 막 변도 맛보고 막 그런 세심한 관리를 맞아. 했음에도 맛도 보고. 예. 맛도 보고. 그랬는데도 그거밖에 못 살았어요. 그게. 병이 있어야 의학도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의학의 역사를 한번 짚어 재밌겠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한테 목숨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질환이 감염병이죠. 그러니까 감염. 네, 세균이라는 것이 네. 이제 인간에게 틈만 나면 인간에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예전보단 그래도 우리가 세균에게 대항할 무기가 많이 생겨서 예. 뭐 힘겹게 싸우고 있긴 한데 세균이라는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요. 답이 없죠 진짜. 걔는 맞아. 더 무서운 애들입니다. 맞아. 저는 그 예전에 막 예. 감기라는 영화를 보면요. 진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맥없이 막 그렇죠. 떼죽음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야, 참 한없이 약한 존재구나 인간이란 예, 생명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뭐 기생충을 더 무서워하는 분도 있는데 네. 기생충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요.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될 그런 적이에요. 맞아. 그럼 옛날에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진짜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완전. 당연히 그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병 났다.
신이 주는 벌 이렇게 예. 생각했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는 체액이 불균형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그게 되게 오랫동안 그 중세 의학을 지배했던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갈렌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쯤 나타나서 인간의 모든 병은 체액이 불균형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피를 뽑고 그랬어요? 사혈이라고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뽑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간혹 살아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법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거의 1000년 이상 그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야,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병 걸리면 뭐 천지신명한테 빌기도 하고, 맞아. 그렇죠. 물 막 떠놓고 막 빌고 이랬잖아요. 그 5000년 전에 발견된 미이라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무릎이나 허리 같은데 이렇게 막 그 문신하는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문신도 하나요? 근데 그 문신이 왜 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문신을 한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데 문신 때문에 더 아팠죠, 사실은. 맞아. 그래도 플라시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나 플라시보지 문신을 온몸에다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아팠을 더 아프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물 떠놓고 빌고 이런 수준이라면 의술이나 의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사실 히포크라테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의문이 들어요. 의학 의술은 어떻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저도 이제 의학의 역사를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선각자들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배적인 그런 흐름 있잖아요. 아니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틀렸다. 근데 이것과 싸우면서 결국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한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그 지배적 여론과 싸우다가 열받아서 막 뇌졸중 걸려 죽고 막 이러면서 또는 감옥에 가면서 이러면서 의학의 역사를 만든 거더라고요. 약간은 투쟁의 의학도 투쟁의 역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계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의학계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선배의 이론을 갖다 이제 뒤집으려고 그러면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막 파문당하고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학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또 의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서 막을 수 없는 스페인 독감인가요? 그런 전염병 같은 게 확 돌면 이거는 뭐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꾸고 뭐 이러잖아요. 메르스도 생각나요. 흑사병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흑사병 말씀 잘하셨는데요. 흑사병이 진짜 역사를 굉장히 바꾼 그런 질환인데 흑사병이 이제 14세기 뭐 그 정도에 이제 유행했거든요. 그때 한 5천만 명 정도의 유럽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 거의 뭐 전 인구의 뭐 절반 정도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 흑사병 이전에는 종교적인 권위가 유럽은 종교적인 권위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근데 종교 신에게만 잘 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은 소용 하나도 없더라. 신이고 뭐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신도 그러니까 목사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염병이 지금의 근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네요. 그런 전염병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중세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병이 역사를 바꾼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과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싸운 제일 큰 무기가 천연두였어요. 스페인 애들이 가지고 간 천연두 때문에 잉카 제국이 거의 멸망했죠. 어쩐지 쉽게 이긴다 싶던데 알고 보니까 천연두를 이용했는 거예요. 그거 아니 일부러 이용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에요. 오늘은 의학에 대해서 사실 배우는 건데 역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설민석 선생님이 함께 와 계신 것 같아요. 설민석과 서민이죠. 그분은 저 내공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민자 돌림이라는 것만 똑같네요. 슬기로운 생활, 오늘은 서민 교수님을 모시고 타임머신을 타고 인류 의학사에 대해서 의학의 세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학사 얘기를 약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질병을 이기고 인류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항생제라고 봐야죠. 첫 순위는. 페니실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페니실린부터 항생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페니실린 덕분에 우리 인간이 그 세균과 맞서 싸울 무기를 처음으로 장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 감염병으로 이제 죽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 감염 잘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항생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드디어 수술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이제 1등 공신입니다. 항생제. 맞아. 근데 그 항생제도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죠.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세균하고 그 항생제하고 막 싸우는 계속 했었는데 한 몇십 년 싸워 보니까 세균한테 이기긴 글렀구나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항생제를 좀 덜 쓰는 걸로 이제 차라리 맞아. 잘 보이려고 좀 달래면서. 근데 저는 뭐 항생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감기도 예방 주사 맞으면은 독감 주사 맞으면은 조금 뭐 덜 걸리고 덜 아프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리 병을 조금 앓게 만들어서 심각한 병을 예방한다는 게 그 말인데. 백신.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그럼 한 거 맞죠? 백신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백신도 수명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거기 그때 이제 1년 안에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원인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100일만 살아도 귀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맞아. 돌잔치도 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한 살 뭐 넘어까지 안 죽게 되면서 평균 수명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100일도 그냥 간소하게 100일은 하잖아요. 안 해요. 돌잔치는 첫 번 생일이니까 하긴 하는데요. 한인데. 그럼 백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 평균 수명은 여전히 그때랑 40세. 비슷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걷다가 장미가시에 찔리지 않습니까? 장미가시 찔리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내가 가시에 찔렸다 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 당시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런 그런 항생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찔린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하고 이제 곧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죽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거의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굉장히 게 높아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이제 페니실린 투여 환자 같은 경우도 장미 덤불에 찔려서 그래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페니실린을 맞고 이제 조금 부활했던 거죠. 근데 페니실린 떨어져 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이게 다 떨어져서. 아니 지금은 우리 진짜 막 어디 찔리거나 막 그러면요 그냥 새살이 솔솔 그 연고 바르고 이러면은 그냥 낫고 뭐 빨간 약 같은 거 바르면 안 됩니까? 근데 예전에는 막 그게 또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항생제 개발 같은 거는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에는 페니실린 같은 거 말고 뭐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있나요? 새로운 항생제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균들은 금방 내성을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은 정말 공산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내성을 금방 공유해서 곧 모든 세균이 전부 다 그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애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때 항생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세균한테 이겼다고 막 자랑했었는데 이제 패배를 인정했죠. 착각이네요. 아니 저는 요즘에 또 홍역이 말썽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역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지금 생겨 막 저희 어릴 때 있던 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 학창 시절. 홍역 근데 지금 갑자기 미국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홍역이 좀 심해졌고 우리나라도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접종을 그때 거부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신 거부 운동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반의학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홍역 주사를 맞으니까 아무도 홍역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맞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괜히 홍역 백신 맞다가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맞았으면 홍역에 걸렸을까? 그리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작용은 눈앞에 보이니까 확실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백신 이거 안 맞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검은 세력. 그 세력이 점점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 세력일수록 더 논리와 언변으로 무장했어요. 그런 세력들도 의사들도 있나요? 아니면 누가 그런 걸 하나요? 처음 시작은 의사가 했는데 그 의사가 곧 자격 박탈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일반인이 됐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의학을 반하는 그런 짓을 해서 그냥 자기가 뭐의 악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터넷에 악플 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하게 그런 심리에서? 뭐 세상에 악을 던짐으로써 뭔가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신 주사라든지 약간의 어떤 진짜 정말 작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무조건 맞아야지만 되는 그런 주사가 많죠. 거의 맞아야 되죠. 백신은 기본 접종은 다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백신을 안 맞히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이들은 진짜 작은 병 하나 걸려도 막 엄청 많이 아파하고 막.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부모가 그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또 합병이 올지 모르니까. 뭐 아이가 뭐 압니까? 너 맞을래 말래? 아이는 맞기 싫은 게.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재밌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벌써 끝나나요? 시간 맞출 때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나 천안수 왔는데. 천안에서 기차 타고 오셨다요. 조심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의학의 발전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예. 자, 의학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갈지 저는 미래도 궁금합니다. 맞아. 과거 말고. 뭐 미래라고 해서 뭐 당장 뭐 크게 변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환자의 선택권이 점점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가 이런 병이다, 치료 이렇게 하자 이러면 끝났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이러이러한 치료가 있다, 치료할래? 뭐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의사가 그 환자의 주치의처럼 그냥 네. 돼서 환자랑 계속 상의하면서 그리고 예방 위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거네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미 주치의가 미리 예방하고 AI가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I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AI는 어차피 그거는 검사 기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액 검사해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네. AI도 얘 뭐 같아 그러면 이제 답변해주고 결국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랑 같이 얘기를 눈을 마주보면서 하는 거지 AI가 절대 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또 본인의 일자리를 그렇죠. 빼앗기지 않기. 저 너무 무서워요 AI 때문에. 누가 저한테 법조인들도 AI로 대체된다 하면 제가 절대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법조는 대체되지 않을까요? 소리를 그렇게 또. 예, 죄송합니다. 예, 두 분 끝나고 싸우세요. 예. 판사 꼭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의학의 미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듣고 보니까 인류 역사 자체가 질병과 싸운 투쟁의 역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무서운 전염병에 맞서 싸운 의사들, 의학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싸운 의학자들 열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의학 타임머신 생활 함께해 주신 또 천안에 돌아가야 될 천천히 안전히 가세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박슬기 시덕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